잠수함을 팔려고 자동차 공장까지 약속했다. 60조짜리 캐나다 수주전, 한국 vs 독일의 진짜 이야기. 오프닝. 잠수함을 팔러 간 자리에서 자동차 공장 얘기가 나왔다. 2026년 2월 25일 캐나다 오타와. 한국에서 장관 2명이 날아왔습니다.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방산 수주 때문에 이런 급이 동시에 움직인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잠수함 살게요. 근데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실 수 있어요? 잠수함 수주전 자리에서 자동차 공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60조 원짜리 거래에서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배경. 캐나다 잠수함의 현실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딱 한 척. 먼저 캐나다가 왜 잠수함이 급한지 알아야 해요. 캐나다는 현재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운용 가능한 잠수함은 단 한 척뿐입니다. 4척 중 3척은 정비 중이거나 운용 불가 상태예요. 게다가 이 빅토리아급은 원래 영국 해군이 쓰다가 1998년에 캐나다에 팔아넘긴 중고 잠수함입니다. 지금 30년 가까이 된 노후 잠수함이에요. 캐나다가 관할해야 하는 해역을 보세요.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해양 환경 3곳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데 가동 중인 잠수함은 달랑 한 척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잠수함 교체 사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름은 CPSP 커네이디언 퍼트롤 서브머린 프로젝트.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사겠다는 거예요. 건조비 20조 원, 30에서 40년 운용정비 포함하면 최대 60조 원 규모입니다. CPSP 규모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 비용 약 20조 원, 30, 40년 운용정비 MRO 포함 총 60조 원. 캐나다 역대 최대 단일 방산 계약 6월 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목표. 경쟁 구도. 왜 한국이 여기 끼어들었나 장보고 3의 자신감. 이 사업에 처음에 여러 나라가 손을 들었어요. 스페인, 일본, 영국 등이 검토했죠. 그런데 일본은 2024년 11월 자위대 물량 호주 잠수함까지 겹쳐서 납기를 못 맞추겠다고 먼저 포기했습니다. 결국 최종 2파전이 됐어요. 한국의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vs 독일의 TKMS. 한국이 들고 나온 카드는 장보고 3 배치 KSS-3입니다. 이미 한국 해군이 실전 운용 중인 잠수함이에요. 아직 개념 설계 단계인 경쟁 제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검증된 플랫폼이죠. 그리고 한국이 가진 세계 최초 기록이 하나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잠수함을 최초로 실전 운용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배터리 용량이에요. 충전하러 수면으로 올라올 때 들킬 위험이 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산 배터리보다 훨씬 오래 수중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납기 경쟁력. 한국은 2032년 첫 번째 잠수함 인도, 2035년까지 4척 납품이라는 공격적인 일정을 제안했어요. 외교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은 독일보다 2년 먼저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반전. 잠수함 성능은 배점 20%뿐 진짜 싸움은 딴 데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주전에 진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을 보면요. 캐나다 CPSP 평가 기준 배점 잠수함 플랫폼 성능 20%, 유지보수 군수 지원 MRO 50% 고용 창출 등 경제적 기여 15% 금융사업 수행 역량 15%. 잠수함 자체 성능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가 유지보수, 경제기여, 금융 역량이에요. 캐나다 국방 조달 담당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많은 캐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안을 선호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잠수함을 가져와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캐나다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배경을 알아야 해요. 2026년 트럼프가 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캐나다 제조업 전반이 흔들렸어요. 미국 GM, 포드 공장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캐나다 공장을 위협했죠. 캐나다 최대 철강회사 알고마 스틸은 직원 1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60조짜리 잠수함 사업을 꺼내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주면 잠수함 살게요. 방산 계약을 경제위기 탈출구로 쓴 겁니다. 역대급 영리한 협상이라는 평가도 있고 황당하다는 말도 있어요. 대결. 한국 vs 독일 보따리 싸움의 전모. 그러자 양측의 보따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독일이 먼저 카드를 꺼냈어요.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캐나다 독일이 함께 NATO 회원국이라는 동맹 카드도 얹었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라는 메시지죠. 한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관,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 대한항공 그룹 회장 조원태. 재계 서열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캐나다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잠수함 팔러 가는 자리에 자동차 회사 회장이 같이 간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패키지가 뭐냐면요. 한화오션 알고마 스틸 공장에 3,800억 원. 투자 해고된 철강 노동자들을 잠수함용 특수강 공장으로 다시 채용. 한화그룹 전체 2040년까지 조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 20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인프라 구축 제안. LG에너지 솔루션 온타리오에 이미 가동 중인 배터리 공장 계획이 아닌 실체. 한화, 철강 AI 위성통신 우주항공까지 캐나다 기업 5곳과 MOU 체결. 무기 수주전이 국가 총력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하나 나와요. 독일의 핵심 카드였던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폭스바겐 CEO가 직접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참여 계획이 없으며 현재는 핵심 사업의 수익성 회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독일의 가장 강력한 경제 카드가 흔들린 거예요. 폭스바겐이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결정적 장면.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넌다 진짜 실물 외교. 그리고 한국이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브리핑이나 약속이 아닌 실물이에요. 도산 안창호함. KSS-3 장보고 3 1번함입니다. 이 잠수함이 2026년 3월 25일 진해 기지를 출항해서 태평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캐나다 에스퀴몰트 기지. 거리가 약 1만 4천 km예요.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5월 하순 캐나다에 입항한 뒤 캐나다 해군, 공군과 실제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이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캐나다 국방투자청이 6월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와 정확히 겹쳐요. 평가단이 우리 잠수함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같이 작전을 해보는 거예요. 한 방산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계획서가 아니라 이미 바다 위에서 증명된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 해역에서 훈련하는 것이 어떤 브리핑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클로징. 49대 51의 승부 무기가 아니라 국가를 파는 시대. 지금 이 승부, 업계에서는 49대 51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팽팽해요. 독일이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NATO 동맹국이라는 지정학적 이점, 오랜 잠수함 수출 경험, 유럽식 규격에 익숙한 캐나다군. 한국이 유리한 것들도 있어요. 이미 실전 운용 중인 검증된 잠수함,
세계 최초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독일보다 2년 빠른 납기, 그리고 폭스바겐이 무너진 자리에 실체 있는 LG 배터리 공장. 그리고 6월 말 결정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요. 이 수주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잠수함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무기를 파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전엔 우리 잠수함이 더 빠릅니다. 더 조용합니다. 이걸로 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당신 나라에 자동차 공장도 지어드리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철강 노동자도 다시 고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싸우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파는 거예요. K방산이 이제 그 수준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6월 말에 나옵니다. 다음 편에서 결과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